제가 어젯밤에 생방하면서 언론이 좀 언론의 기능을 다하라,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의 기능은 정권, 정부의 잘못한 점을 비판하는 기능이 제일 큰 기능이거든요. 그거를 안 하고 메이저 언론사가 사전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드디어 최보식 기자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다면 조선일보라든가 이 메이저 언론 특성상 그냥 유튜브처럼 막 던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잡았어요. 잡으면 2탄, 3탄, 4탄, 5탄 쫙 준비해서 상대가 공격할 거 대비해서 그 다음엔 이거 쑤시고 그 다음에 이거 쑤시고 쫙 모아놓은 다음에 터뜨리거든요. 드디어 사전선거가 조작됐다는 거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요. 누굴 다뤘냐 하면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요, 학술단체의 최고 권위의 기관입니다. 여기에 원장을 지냈고요, 통계학회 회장까지 진행, 이 분야의 한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75살이나 되신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많은 말들이 많아서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이 통계 거장이요.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박성현 교수가 의혹을 풀려면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검표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의혹을 풀려면 이제 그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최보식이 만난 사람인데, 최보식 씨가 참 제가 존경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예리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안의 폭발성을 인지해서 그런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론자, 저 같은 사람의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을 대변하는 듯이 쑤셔요. 그러면서 약간 면피 겸하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잘 알아라, 이런 아주 복선을 깔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최보식 기자가. 몹시 예민한 사안이다. 통계학자로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선생의 권위와 명망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박성현 교수가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의 우연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고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신이 작정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보식 기자가 또 쑤십니다. 통계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는 있다. 이번 총선 투표 결과 실제로 그걸 말해주지 않냐, 이렇게 또 쑤셔요. 그랬더니 현실을 반영해온 결과가 통계다. 가령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서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평균 12%포인트 높았다. 선거구별 표준 편차도 2.4%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또 최보식 기자가 쑤십니다. 먹구름이 한반도 하늘을 덮을 때 전국적으로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00%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먹구름은 민심을 비유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쓱 질문하니까 박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고수들끼리에 이게 치고받는 건데, 제가 볼 땐 박성현 교수가 역시 대가답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였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123,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 이겼다. 그런 민심이 사전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 통합당 84석으로 뒤바뀌었다. 사전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4, 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요. 이건 우리가 늘 말씀한 거 아닙니까? 똑 떨어지는 대답 아닙니까? 여기서 또 최보식 기자가 저희는 잘못됐다는 사람의 이걸 반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또 쑤셔요. 보수성의 유튜버들 사이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조작할 수 있으니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퍼졌다. 가령 대구는 사전 투표 비율이 낮고 당일 투표에서 높았다. 역대 선거에서도 현 여권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 사전 투표 많이 참여했는데요.
쓱 이렇게 수십니다. 그랬더니 박 교수가 이번 사전투표에서 60대 이상이 30.8%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다음으로 50대가 21.9%였다. 50대 이상을 합치면 52.7%로 젊은 층보다 사전투표에 더 많이 나왔다. 50대 이상의 전반적인 표심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그렇죠. 50대 이상이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이 많잖아요. 문재인 심판하는 성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전선거의 투표에서도 50대 이상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보식 기자가 또 질문하죠. 선생이 공부해온 통계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일어난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처럼 비친다. 역대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율은 민주당이 높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박 교수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았지만 낮게 나온 지역구도 꽤 있었다. 반대로 통합당, 당시 새누리당이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은 지역구도 있었다. 당시 양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격차는 5%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 22%포인트 격차가 났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최보식 기자 또 물고 늘어집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사회적 변수도 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박 교수가 바로 그점이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정치사회적 변수가 과연 있었는가? 그 며칠 사이 그 얘기죠. 그랬더니 최보식 기자 또 수십니다.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파동이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막말은 사전투표 전날에 터졌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가 이러한 막말 파동은 사실상 투표 당일까지 계속됐다. 그렇죠. 계속됐잖아요. 사전투표에만 크게 영향을 주고 당일 투표에는 영향을 안 줬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야, 대단한데요, 이분이.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일일이 통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 보수 유튜브에서 나온 의혹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최보수 기자는 또 반대로 계속 딴지 걸면서 질문해요. 일부러 딴지를 거는 거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잘 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통계적으로 거장답게 말도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를 또 최보식 기자가 물어봅니다. 통계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현실로 일어날 수는 있다. 특이한 현상이라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아닐까? 이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겹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이런 우연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단정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데요. 요 이제 최보식 기자가 질문합니다. 개표 전 과정은 CCTV에 찍혀 있다. 전자개표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된 컴퓨터다. 개표장에서는 개표 사무원, 각 당 참관인 등이 2중, 3중 검토한다. 집계된 표수는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통해 서버에 입력된다. 폐쇄 회로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해킹은 불가능하다. 이런 현장을 이해하면 전자개표기나 서버에 칩을 심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거나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가 개인정보를 기록했다는 등의 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참 이 최보식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이 사전투표 부정에 대해서 아니면 알고선도 반박하는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교묘히 질문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가 안 됐거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반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모론이다 그러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교묘하게 찌르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최보식이 아니라서 뭔진 모르지만 이분의 답변, 박성현 교수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나는 통계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확산되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짤막하게 답변하면서요. 함축성이 있습니다. 다시 재검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최보식 기자에 보태고 싶은 건 천하의 최보식 기자도 공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저보다 더 고술해서 반박론자들까지 꼼짝 못하게 이런 반대로 역으로 치는 건지 야 기가 막힌데 우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QR코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설령 백보 양보해도 500만 명에 대한 신상 기록이 들어가 있다는 공문을 김문수 측이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폐쇄 회로라 해서 외부 해킹 불가능하다고 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데 벤자민 윌킨슨 선생 등 이 컴퓨터 회로 전문가가 외부 해킹이 가능하다는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서버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금 여러 차례 나왔고요. 분석이.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증거도 나왔잖아요. 이게 최보식 기자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둘 중에 하나. 진짜 고수인가? 어설픈 선수인가? 저는 진짜 고수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그건 증명을 여기 말미에서 줍니다. 최보식 기자 결론을 내리는데 인터뷰 후의 결론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이제 돌려차기로
살짝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부정선거를 탐지하는 통계 분석 전문가라는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까지 가세했다. 2020년 한국 총선에서 사기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전투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틀 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소속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선거 부정 의혹을 가려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노련한데. 그러면 제가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최보식 기자. 저는 고수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반대 입장에서 계속 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3.15 부정선거에서는 젊은이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4.19라는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번엔 젊은이들이 왜 조용하나 그랬더니 서울대 학생 조직이죠.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서울대 캠퍼스 곳곳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요. 전자개표기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의 문제점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요.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명 투표함을 사용할 것, 그리고 투표소 현장 개표 실시할 것 등 촉구하면서요. 이런 얘기도 씁니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 한국상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 핵심으로 지목됐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2018년 10월 1931억 원어치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는데, 그렇게 밝혔는데 2019년 발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448억 원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약 500억 원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분석하네요.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요. 대자보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서울대. 그리고 그 트루스 포럼은 이거 주장하네요. 조회수, 이 문제의 조회수 선관위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 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다.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4.15 총선이 야당 추천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한 명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아시죠?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선수로 뛰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가 요거를 오늘 내놨거든요. 그러면 2탄, 3탄, 4탄, 5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조선일보가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선일보 화이팅! 동아일보도 치고 나오세요. 다른 언론들도 치고 나오십시오. 언론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기자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화이팅! 그 다음에 학생들이 분연하게 일어나라. 불의를 보고 왜 가만히 있는가. 민주주의가 통째로 도둑맞고 있는데 취직 활동에만 전념이 하면 다예요. 학생들 서울대에서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